촬영할 때 다들 핸드폰으로 하니까. 근데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가 쓰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귀찮거든. 촬영하는 동안 또 핸드폰 못 쓰니까. 이거는 빔용, 쟤는 촬영용. 가자. 어쩌다 보니까 핸드폰이 3개가 됐는데 지금 캠코더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캠코더가 화질이 더 좋거든. 그래서 캠코더로 저 뒤에다가 이제 삼각대 딱 놓고 하면 화질이 더 좋아서 생각 중이야. 주식이 좀 올라야 돈이 좀. 자, 가자. 자, 이제 일반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는 너희 중학교 때 삼각비를 좀 잘해야 되고요. 삼각비에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보호를 따질 건데 이게 왜 뭔 소리냐면 중학교에서 삼각비는 0에서 90도까지 일선면각만 해요. 예각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각이랑 3, 4, 5면 4선면각까지 이제 다 다룰 거야.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일반각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루던 예각이 아니라 더 큰 각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초반에 이제 너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역시 로그랑 거의 동급이야.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실제 문제는 XY축에서 보충 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시작은 요거였는데 요 녀석을 원점에다 갖다 놓고요. 요 X축, 요 녀석을 이제 보통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 녀석을 X축 요쪽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시초선이고요. 그러면 자, 좌표평면상에 이제 P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P가 있어서 원점하고 이어줘요. 그래서 요 라인을 동경이라고 부르겠대. 내가 이름 붙인 거 아닌 거 알죠? 나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학자들이 이미 이름 다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원점과 임의의 점 하나를 집어서 이어준 걸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줍니다. 동경. 그러면 각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가는 게 시계 방향이거든요. 시계 방향을 음의 각으로 정의를 하셨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자, 시계 방향을 음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시계 반대를 양으로 놨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내가 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정도면 한 60도 정도 되잖아. 얘가 이제 60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요쪽으로 가면 얘 마이너스 300도입니다. 여러분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 360인 건 아니잖아. 얘가 60이면 이렇게 오면 이제 그러니까 이 동경을 각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60도거나 마이너스 300도야. 같은 거야. 알겠죠? 이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은 양이라고 정의를 했고 시계 방향은 음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음에 거의 안 써요. 거기다 양 갖고 합니다. 그냥 음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동경. 옛날에 동경하면 일본의 수도인가? 동경? 도쿄? 옛날에 조선시대 여자들이 보는 거울을 동경이라고 했죠. 그냥 말장난입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재미난 게 우리가 보통 자 X축, Y축 두고요. 요게 이제 방금 이제 뭐 60도로 했는데 자, 이게 P가 이 정도 있어서 얘가 60도야. 자, 60도. 그럼 보통 이런 60도는 특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일반각이라는 걸 또 수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것처럼 실은 얘가 이렇게 60도만큼 왔지만 얘가 실은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갔을 수도 있지만 두 바퀴 돌고 갔을 수도 있고요. 세 바퀴 돌다가 갔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니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보통 세타라고 할 건데 뭐 저기서는 뭐 지금 표현 안 하죠. 보통 이제 요 삼각함수에서는 세타라는 기호를 많이 쓸 거야. 야, 밖에 잠깐 봐봐. 와, 장난 아니다. 완전 겨울왕국인데 우리나라 이거 지금. 자, 눈발이 굵은 건 아닌데 얇은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겨울왕국이죠. 우리 딸이 겨울왕국 엄청 좋아했는데 내기고 하면서. 자, 아무튼 다시 재밌네. 높은 데에서 수업하니까 이런 게 또 좋구나. 자, 어쨌든 360도를 나타내는 거 이제 얘를 특수각이라고 한다면 일반각이라는 거 수학자들이 어떻게 또 정의를 했냐면 얘가 돌다가 왔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한 바퀴 돌면 360, 두 바퀴 돌면 720이거잖아.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을 붙여주고요. 거기에다가 특수각을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요런 거를 일반각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동경 오피한테는 일반각을 한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꼭 공모사에는 저거 다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런 수학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고 일반각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돼. 이게 일반각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 수 있으니까 360도가 n 바퀴 돌고 거기에 특수각을 써주겠다. 자, 이렇게 일반각이라는 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꼭 지금 한번 읽어주시고 보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4분면의 각인데 여러분 뭐 1사오면 2사오면 3사오면 다 알잖아. 그럼 이제 각도요. 요게 이제 90도잖아요. 요게 90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60도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체크하잖아. 그쵸? 90도면 이렇게 그러니까 동경이 만약에 60도다. 그럼 요 정도 잡아주면 돼. 근데 동경이 90도다. 이러는 각이 90도라면 여기 찍으면 돼요. 이게 90도. 그쵸? 이제 만약에 동경이 한 120도다. 120도는 여기서 90도만큼 갖다가 30도 더 가면 되거든. 요 정도가 120도가. 그럼 120도 각부터는 이제 2, 4, 5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동경이 2, 4, 5면에 있으면 그 각을 2, 4, 5면 각. 그럼 120도. 만약에 150도면 90도 가서 60도 더 가면 돼요. 요렇게. 얘가 150도. 역시 2, 4, 5면 각. 그쵸? 근데 180도면 평각이죠.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평각을 이룹니다. 일단 그럼 평각은 2, 4, 5면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아니죠? 보통 이제 X축, Y축은 3면이라고 안 하잖아. 이런 거 알지? 그래서 각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2, 4, 5면 각이라고 불러요. 그럼 180도는 그냥 X축에 있는 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도, 뭐 200도, 210도, 220도 막 이렇게 가 있으면 뭐 이렇게 얘네가 이제 3, 4, 5면 각이야. 그래서 180도보다 크고 요 몇 도일까 이거 90이니까 270입니다. 그래서 180도랑 270도 사이에 있으면 3, 4, 5면 각이라고 하고요. 270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닫으면 360도니까 270도랑 360도 사이에 있으면 4, 4면이라고 불러. 외울 거 아니야. 그냥 상식이야. 90, 180, 270. 그래서 이게 수학책에서 오른쪽에 요거 있죠. 요거만 앞에 물결 한번 쳐줘서 새끼 발표 정도만 해주자. 이렇게 잡아서 새끼 발표 정도만.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어. 그냥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4분면 각을요. 0에서 90도가 1사분면이고 90에서 180이 2사분면, 180에서 273이고요. 270에서 360이 4인데 그 앞에다가 360 곱하기 그냥 이제 의문적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일반각 표현이야.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 일반각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용어들이야.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별표야. 시험엔 얘가 나옵니다. 4번이 나오고요. 자, 4번이 나오는데 4번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개념 체크부터 좀 볼까요? 자, 동경 OX,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이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니?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주면 별건 아니고 60도 그냥 적당히 눈대중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60도 찍어서 뭐 이렇게 P 잡아주면 돼. 이렇게 한 번씩 그려봐라야. 그럼 570도는 어떻게 할까? 570도는요 우선 한 바퀴 돌려. 그럼 360이잖아. 이거 360에다 뭘 더해야 돼? 210이야?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면 여기에 180이야. 그럼 여기 30도 더 가면 되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30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더 간 거다. 이만큼. 그럼 마이너스 240도 할 수 있겠니?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 자, 요렇게 돌면 마이너스 180이야. 그럼 60도 더 가면 되죠? 그럼 요렇게 정도 되겠다. 요 정도가 60도가 되게. 요렇게 가는 게 마이너스 240도.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 내가 상식이야. 자, 마이너스 405도는요. 자, 시계 방향을 한 바퀴 돌죠. 이게 마이너스 360도. 거기다가 45도 더 가면 되겠다. 요렇게. 여기 45도 정도 잡아주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405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60도는 145면 각이야. 570도는 345면 각이야. 마이너스 240도는 245면 각이고요. 마이너스 405도는 445면 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시험에 안 나와. 내겠냐고 이걸. 그냥 상식 더하기 빼기 배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봐. 이건 너희가 한번 해봐. 나 혼자 다 하면 재미없잖아. 하나만 예제를 들어주면 다음 동경에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렇게 꼴로 나타내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360에 곱하기 n을 붙여주시고요. 물론 이게 1인 거 아는데 n으로 써주고, 그럼 몇 도? 360에 70도인가? 이렇게 표현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각 표현이라는 건 그냥 앞에다가 특수각 냅두고 360 곱하기 n 붙이라 이거야. 얘는 360이 한 바퀴 돌고 몇 도일까? 670에서 360이면 310이다. 이렇게 세주면 되고요. 이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110은 어떻게 할까? 아, 근데 여기 조건이 보면 그 특수학을 양의 값으로 지금 잡으라고 지금 써있어. 양의 값으로 잡으래. 그럼 얘는요 360 곱하기 n을 이제 의무적으로 써주고요. 얘 여기다 360을 더해버려. 그럼 250 되겠죠? 이렇게 써주는 게 나을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역시 마이너스 110도라는 건요 요렇게 90도 갔다가 20도를 더 가는 거죠. 요게 20도. 그러니까 요 동경인데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지금 얘 알파각을 양수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돌다가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요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110이니까 360에서 110을 빼면 250이죠. 그 얘는 250이라 플러스 250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야. 그냥 뭐 계속 마지막에 이거 시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봐라. 그 정도야. 얘도 360이 돌리고요. 나 같으면 여기다가 720을 더할 것 같아. 지금 얘가 특수각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720을 더해버려. 또 500, 720, 590, 130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그 밑에 3번도 한번 해보세요. 몇 사면에 있는가? (360으로) 나눠버리면 되고, 음수 같은 경우는 360을 더하는 것도 좋아. 플러스 값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360을 더하거나 빼서 예각으로 최대한, 그러니까 작은 각으로 나타내는 게 좋다. 괜찮나? 그래서 얘가요 답은 뭐 3, 4, 5면 그냥 숫자만 쓸게요. 3, 4, 5면 각이 나올 거고요. 얘도 이제 이거 360으로 나눠 놓고 나면 4, 4, 4 보면이 되고 4, 4 보면 요거는 2, 4, 5면 각이 되고요. 얘는 1, 4, 5면 각이다라는 걸 어찌않게 알 수 있다. 괜찮아? 뭐 이제 360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0하고 360 사이의 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했고요. 자, 예제 1번으로 가봐. 예제 1번 뭐 이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건데 그냥 중요하지 않은데. 자, 봐봐. 세타가 1, 4, 5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라 이건데,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처음 보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세타가 1, 4, 5면 각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동경이 이 정도 있으면 이 세타가 1, 4, 5면 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세타가 1, 4, 5면 각이면 세타는 0하고 90도 사이지 않나요? 그럼 3으로 나눠봤자 이거니까 당연히 답은 1, 4, 5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게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타가 1, 4, 5면 각이야. 그 어떤 동경이 P가 여기 있어서 얘 나타내는 각이 1, 4, 5면 각인데 실은 이 세타가
바로 온 거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다가 왔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문제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타가 일사면 각에 있다라는 거 세타를 이렇게 써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 360이 n바퀴 돌고 0도이거나 360이 n바퀴 돌고 90도이거나 이렇게.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너무 이렇게 허접한 문제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3분의 세타니까 이제 얘를 3으로 나눠라. 3으로 나눠라. 얘는 120도가 어차피 0은 의미 없죠? 이렇게 얘는 120 곱하기 n에 30이다 이건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n에다가 뭐 0을 넣을 수도 있고요 1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n이 0이라는 건 그냥 한 바퀴 그냥 간 거죠. n이 0이라는 건 그냥 간 거고 n이 1이라는 건 한 바퀴 돈 거고 두 바퀴 돈 거고 세 바퀴 돈 거고 이렇게 갈 건데 그러니까 얘를 0을 넣어주면 3분의 세타가 0에서 30도 아까 맨 처음 했던 거 맞아. 그러니까 세타는 일사분면에 있어요. 근데 1을 넣어주잖아. 그러면 120도에서 150도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120하고 150이면 120이면 한 요 정도가 되고요. 150은 요 정도 됩니다. 120, 150. 그래서 이사분면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얘네다 2를 넣어주면 240도랑 270도. 자, 240도랑 270, 얘가 270이야. 240도랑 이 정도.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3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3도 돼. 3, 4분면도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 3을 넣잖아? 3을 넣으면 360도에서 390도인데 360도를 한 바퀴 돈 거야. 그래서 얘랑 똑같은 위치야. 그래서 얘도 다시 1, 4분면이 돼서 돌아요. 그러니까 답은 1, 4분면이나 2, 4분면이나 3, 4분면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뭐 밑에 보면 다 설명은 나와 있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주 귀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문제집 보면 이게 있거든. 이거를 얍삽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스킬이 하나 있는데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스킬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스킬 하나 알려줄게.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쓰기 너무 귀찮잖아. 이거 안 하고 그림으로 그냥 풀 수 있어요. 스킬이야. 단위원을 하나 그려요. 자, 그냥 하는 방법이야. 방법도 지식이야. 단위원 하나 그려놓고요. 자, 3분의 세타가 나오면 각 4분면을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해서 이렇게 피자를 조각을 내. 자, 3등분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2, 3, 4를 써. 1, 2, 3, 4를 써. 이제 촉이 빠른 아이들은 이게 지금 뭐 했다는 걸 알게 돼. 360도를 원래 한 바퀴가 360도인데 3분의 세타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60도를 3으로 나눠서 120도 120도를 하나로 본 겁니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은 120도를 한 세트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세타가 1, 4분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걸 색칠을 해요. 눈치 빠른 사람은 보일 겁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이 각들이 색칠되어 있다는 거. 0에서 30도가 여기 색칠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0에서 150도가 색칠되어 있고요. 요게 120에서 150. 그 다음에 240에서 270이 색칠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이거 근데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문제집 풀 때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풀어야 할 거야. 이 시험에 누가 내냐고. 안 나와. 그쵸? 그러니까 원리는 이건데 지금 보면 3으로 나눴기 때문에 120도를 한 주기로 만들어 놓은 거야. 120도 한 주기로 만들어서 여기다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해서 얘를 찾은 건데 귀찮은 거를 암산으로 그냥 그림으로 한 거야. 그래서 한 바퀴 360을 3등분을 했기 때문에 각 홀을 3등분을 시키면 얘가 이제 30도씩 이게 4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한 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타가 1, 3분면에 1에 해당하는 것만 색칠을 해주면 답이 나와요. 알아두면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냥 참고야. 에이 힘들어. 자, 해봐 이제. 오늘 호두법은 못하겠다. 그냥 요 정도까지 하고 끝나겠는데 다음 필수얘기 2번이 설명이 좀 길거든. 생각보다 할 게 많구나. 자, 해봐. 1-1번, 1-2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한번 해봐. 그림으로 해봐.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해줄 건데 그림으로 한번 하고 참고로 얘들아 2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세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3세타가 4, 4, 5면일 때 세타 같은 동경을 이제 구하는 요령은 3세타를요 그냥 얘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돼. 그러면 세타 프라임이 4, 4, 5면이야.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거는 3분의 세타 프라임이 돼요. 그러니까 3세타 너무 무식하지 말고 얘를 그냥 하나로 봐. 요 녀석을 그냥 하나의 각으로 보시면 세타가 요 녀석이 나타내는 동경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은 방금 전에 했던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도전! 한번 해봐. 1번, 2번 다 해보세요. 그림 2개 그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뭐 이해를 했으면 이거 한때 10초, 얘 10초 걸려. 10초씩 2번 걸리면 돼요. 이해가 됐다면 이 문제가. 자, 나도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그림 그려놓고 잘 이해가 됐다면 벌써 끝냈어야 됩니다. 자, 풀어줄게요. 자, 지금 봐봐. 1번부터 하자면 세타가 3설명각인데 2분의 세타죠. 각 4분면을 2등분 하는 거야. 각 4분면을 2등분을 해서 놓고 여기서는 1, 2, 3, 4를 쓰라는 거야. 1, 2, 3, 4. 그러니까 360도를 180도로 한 주기로 해서 2번 그려놨고요. 세타가 3설명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3에 색칠해 주시면 돼요. 3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 답은요 2, 4분면과 4, 4분면이라고 써주시면 답이야.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이런 거야. 이거 이 쉬운 걸 누가 학교 시험에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 이제 3세타가 4서면인데 3세타 너무 의지하지 말고 얘를 그냥 세타 프라임이라고 놔. 어떤 각이 4서면 각이면 세타는 3분의 세타겠죠. 저거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지금 3등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좀 전에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3등분을 해. 다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또 써. 1, 2, 3, 4 써서 120도가 한 주기로 만들어 버렸어. 근데 세타가 4서면이니까 4에 색칠을 해. 이겁니다. 답은 2, 3, 4, 4분면이라고 써주시면 답이야. 너무 쉽죠? 유제편도 이걸 이렇게 푸세요. 어차피 학교 시험에 이거 서술형으로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지금 15분 남았는데 요 동경의 위치관계가 얘는 학교 시험에 나와요. 얘를 내. 얘네. 그러니까 한 문제를 굳이 내면 얘를 내는 편이고요. 여러분 교재는 다시 97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5개 설명하면 이제 끝나. 오늘은 여기까지네. 아, 이거 설명하는데도 한 40분 걸리는 거구나. 자, 그래서 오늘 요게 마지막 개념이 될 겁니다. 학교 시험에 이 5개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 그럼 너희가 이제 공식 5개 외우면 되는데 잘 안 외워져. 5개 어떻게 외우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식을 안 외우고 스스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줄 건데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나도 솔직히 이 공식 안 외워요. 안 외우고 요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공식을 유도하는 거야.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부동경의 위치관계입니다. 이거 어딘지 알아? 97쪽입니다. 아저씨 97쪽으로 오시고 뭘 이렇게 오시고 있어? 97쪽에 개념 4 동경 위치관계 이거 앞으로 묶여서 별표 좀 쳐주세요. 이게 별표.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나와봤자 앞장에 나옵니다. 난이도는 하야.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하야. 뭐 기껏해야 중하 정도. 자, 1번 문제에서 각 2개가 주어질 거야. 근데 두 녀석의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걸 딱 읽는 순간 나는요 x, y축에다가 직선 하나를 딱 그어버려. 그럼 p하고 q가 여기 있는 거야. 뭐 P끼리 이렇게 같이 잡아야 돼요. 두 점이 있는데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알파, 베타를 줄 건데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각을 잡아. 그러면 얘들아 작은 각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요. 자, 이게 베타야. 알파, 베타가 나올 건데 작은 각은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거야. 얘각이하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가기는 해버려. 그 다음에 큰 각은요 몇 바퀴 돌려. 돌려봐. 이게 알파야. 그럼 이걸 딱 보고 너희가 이제 판단을 해.
알파랑 베타랑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 더할 건지 뺄 것인지 판단하는데 이것처럼 겹치는 부위가 보이잖아? 그러면 빼는 거야. 자,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알파만 봐봐. 이 알파는요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에다가 돌고 있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죠. 요게 이제 360 곱하기 n이고 이만큼 가는 거야. 근데 이만큼이 베타랑 어떠냐면 똑같거든. 자, 알파는 360 곱하기 n에다가 베타만큼 간 거야. 맞아? 알파라는 게 이렇게 돌아 여기까지 돈 게 360 곱하기 n이야. 거기다 이만큼 더 갈 건데 그게 베타랑 똑같다. 그럼 얘는 요거에다 베타만큼 한 거야. 근데 거기다 베타를 빼. 그럼 이게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 360 곱하기 n만 남아.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거거든. 근데 저 공식을 외우기 싫으면 스스로 이거 그림만 그려보면 돼. 두 동경이 일치한다 하면 이렇게 해서 직선 하나를 그려. 그 다음에 요령이 작은 각은 무조건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작은 각을 다이렉트로 가게 만들고요. 큰 각은 우선 돌리다가 가면 돼. 가죠? 근데 이것은 겹치는 부위가 나오면 빼라는 거야. 이건 요령이야. 겹치는 부위가 나오면 빼.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뭔지 봐. 알파는 도는 게 이거고요. 돌다가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이게 베타니까 여기다 베타를 더한 거야. 거기다 베타를 빼래. 이게 알파 빼기 베타니까 이게 상세도 없어지기 때문에 얘만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니? 이게 1번이야. 자, 이게 1번. 자, 동경이 일치한다 나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360 곱하기 n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자기가 그려봐야 돼. 그런 사람이 공식 5개 너희가 외워야 되는데 나도 외우기가 싫더라고. 자, 두 번째는 동경이 일직선 반대야. 자, 이것도 동경이 일직선 반대가 나오면 직선 하나 이렇게 싹 그어주세요. 그러면 한 녀석 여기 있고 한 녀석 여기 있으면 돼. 그래서 보통 PQ를 잡는데 자, 기본 원칙 작은 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 무조건 작은 거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작은 거야. 자, 큰 녀석은 돌다가 이렇게 가면 돼. 요게 알파야. 자, 그럼 요것도 알파에서 베타를 빼요. 왜 빼냐면 겹치는 부위가 보이거든. 겹치는 부위가 보이면 빼. 그럼 이제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알파를 또 써. 알파는 우선 돌고 있으니까 360 곱하기 n에다가 자, 봐봐. 알파가 돌았지? 여기서 시작해. 베타만큼 가요. 베타만큼 더 간 다음에 반만큼 더 가. 요거 몇 도야 이거? 평가 180이야. 이게 알파인데 거기다 베타를 빼래. 그럼 이 베타가 상태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남는 건 360 곱하기 n에다 180만 남는 거야. 공식 딱 써있죠? 할 수 있겠지? 안 외우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또 올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기억 안 나면 또 봐. 어쨌든 일직선 반대하면 그려 원칙이 작은 거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큰 녀석은 돌다가 큰 애한테 가. 그 다음에 겹치는 부위가 있으면 빼. 그럼 알파가 360 돌다가 여기서 이만큼 왔어. 베타만큼 왔고 반 더 가. 베타만큼 왔고 반 더 가. 거기서 베타를 빼라. 죽여. 그럼 남은 것만 써주면 돼. 쉽잖아. 자, 이게 2번이었고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n 180. 자, 그 다음에 일직선 반대가 원전 대칭도 돼요. 같은 말이야. 일직선 반대 있다는 거 원전 대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직선 반대라고 나올 때도 있고 원전 대칭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 같은 문제야. 자, 그래서 이제 공물도 많이 하다 보면 요 두 개가 빼기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플러스야.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yx 대칭은 다 플러스입니다. 이런 것도 좀 외워두면 좀 편하긴 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못 외워도 일치랑 일직선 반대가 빼기고 축대칭들이 더하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좀 더 수월하고요. 자, 이제 x축 대칭 보여줄게. 자, 두 각이 주어졌는데 x축 대칭이라 그러면 적당히 x축 대칭되게 두 점을 찍어. 얘가 PQ야. 그래서 이렇게 동경 두 개를 집어주세요. 자, 이게 x축 대칭이야. 그럼 이 각이 당연히 같겠죠? 이런 것 좀 체크 좀 해주고. 자, 1 원칙은 작은 각은 다이렉트로 가. 자, 작은 각 다이렉트로 가고요. 큰 각은 돌다가 가. 이게 알파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겹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알파를 보면요. 얘가 돌죠. 이만큼 돌고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 그걸 베타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알파가 얘가 360 곱하기 n 돌다가 여기서 이만큼 갔는데 조금 부족해. 그럼 베타가 어떻게 해? 채우자는 거야. 그러면 채워주면 조금 부족했는데 베타가 채워주니까 얘가 360이 된다는 거야. 얘는 원래는 360 곱하기 n에다 360인데 어차피 n 하나 더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없애도 돼요. 그래서 x축일 때는 이렇게 돼요. 이해돼서 다시 베타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각이 같아. 이게 베타면 요것도 크기는 베타야. 크기는 베타. 그럼 알파가 돌다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밖에 못 왔는데 베타가 더해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서 360 곱하기 n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 대칭하면 더해서 360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y축 대칭 갑니다. 이론 설명하고 대표 문제 풀어주면 끝나겠다. 자, y축 대칭은요 비슷해요. 자, 하나 잡아. 동경 하나 이렇게 잡으면 얘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잡혀. 그래서 얘를 p, q로 잡아. 이렇게 잡고요. 자, 이 원칙은 작은 각이 베타야. 다이렉트가. 이게 베타. 그럼 알파는 돌다가 가면 돼. 이게 알파. 자, 이게 y축 대칭이잖아. 그럼 얘를 y축 대칭하면 요 각과 요 각이 같아. 그럼 이 각과 얘는 같겠죠. 그럼 이것도 베타가 돼. 그러면 이제 알파랑 베타랑 더해봐. 그럼 알파가 360 곱하기 n으로 돌고 있었어. 돌다가 여기서 이제 이만큼 갔는데 요만큼 부족한 걸 베타가 더해주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 끝까지 가서 180을 채울 수 있다 이거야. 맞아? 알파가 돌다가 여기서 이만큼까지 갔는데 이만큼 부족한 거를 베타가 더해주니까 끝까지 더 가서 180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네 번째 이야기야. 자, 마지막은 yx 대칭입니다. 자, 여기다 마지막 바로 할게. 자, yx니까 이거 먼저 써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경을 뭐 이렇게 잡아. 얘 yx 대칭하면 이 정도 잡아. 이렇게 이어줘. 그럼 얘가 p, q 잡아. 그러면 작은 게 베타야. 항상 작은 게 베타. 알파는 돌다가 가. 근데 이게 yx 대칭이면 요 각이 같아. 그럼 얘가 베타면 요것도 베타죠. 만원수기죠? 이게 알파야. 그럼 알파랑 베타랑 역시 더해주면 알파가 360 곱하기 n 돌다가 요것까지밖에 못 왔는데 베타가 더해서 90도를 채우는 거야. 90도를 채워줄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거 알겠죠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공식 5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해보자. 연습을 해볼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지 2번 오늘 자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예지 2번. 자, 한번 또 봐봐. 자, 갑니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 그러니까 하나가 세타 7세타면 알파 베타가 알파가 7세타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알파 더 크게 나왔으니까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동경이 있는데 일치야. 그러면 난 아까 공식 안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자, 직선 하나 이렇게 그어서 PQ를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작은 각이 베타고 알파는 돌다가 온다고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식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360 곱하기 n이었죠? 맞죠? 알파가 돌아 여기까지가 360 곱하기 n이고 이만큼 왔는데 그쵸? 그걸 베타가 빼니까 얘만 남았다 이거야. 그래서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나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360 곱하기 n이다. 요 공식이야. 그래서 실제로 빼봐. 큰 게 지금 알파가 7세타 그럼 6세타가 360 곱하기 n이 되는 거라 그럼 결국 세타는 60 곱하기 n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세타 보면 여기 떡하니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n에다가 0을 넣으면 0이 대비 등호가 없으니까 0 넣으면 안 되고 n에다 1 넣어주면 60도 근데 n에다 2를 넣으면 120도. 그러니까 두 개 다 답을 써야 돼.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모두 구하라고 했죠?
답에다 이 두 개를 다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 다 했어요. 자, 지금 몇 분 남았어? 5분 남았죠? 자, 2-123 빨리 풀어봐. 3개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웬만하면 앞에 거 보고 공식하지 마시고, 공식 보지 말고 너희가 그려서 공식을 유도해봐.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공식 그려서 유도해보고 그 공식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얘가 45도랑 135도가 나오고요. 120도랑 150도가 나오고 20도랑 60도가 나옵니다. 모두만 다 해볼게. 어때? 뭐 좀 보여줬으면 한다 있어요? 공식 유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한다. 안 해는 건 이상해. 아니, 난 안 외운다니까? 난 하는 방금 할 때 그 요령을 기억하면 돼. 그려서 따지면 돼요. 뭐 해줄까? 뭐 시험 보기 전에 공식 5개 외우고 들어가도 되는데 웬만하면 원리를 알아라. 뭐 해줄까? 뭐 하나 있으면 빨리 해봐. 시간이 없어. 2분 남았어요. 솔직히 뭐 앞에 공식 보고 해도 답은 나오는데 공식을 스스로 유도할 줄 알면 베스트다.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곧 종칠 거고요. 고생했고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너희 99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유형편도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위치관계까지 풀면 돼. 유형편도 위치관계까지 몇 쪽인지는 유형편 위치관계 몇 쪽까지니? 유형편 이게 안 돼. 이거 달라. 책 달라. 일단 어쨌든 유형편의 이 위치관계까지 숙제로 하시고요. 2월 첫째 주 그 수요일 날 3시 30분에 공지 올려주긴 할 건데 그때 요 뒤에 남은 거랑 삼각함수 개념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한번 추가 보충을 좀 해자. 고생했습니다.